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후보자 TV 토론도 속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후보들이 토론을 기피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후보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최대 7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등 여러 선거를 동시에 치르다 보니 가뜩이나 후보조차 분간하기가 힘든데요. 지방선거 일꾼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잣대인 자질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마숙자, 임종식, 임준희 3명이 출마한 경북교육감 선거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임종식 후보는 초청 후보 대담, 임준희, 마숙자 2명은 초청 외 후보 토론회로 진행됐습니다. 교육감 선거 TV 토론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국회의원 5명 이상 정당 추천이나 직전 선거 10% 이상 득표, 선거운동 시작 전 30일 사이 실시한 여론조사 5% 이상 지지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금지돼 있는 데다 이 기간 중앙선관위가 정한 언론기관에서의 경북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 자체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초청 대상 후보가 찬성하면 3명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식 후보 측에서 지금까지 선거 토론회가 검증되지 않은 특정 사안에 대해 지루한 공방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TV 토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는 26일 한 차례만 열립니다. 민주당 서재헌, 정의당 한민정 후보가 정책과 공약 검증을 하기엔 한 번의 토론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토론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홍준표 후보 측의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을 대표하는 후보들 간의 토론이 필요합니다. 시장 후보가 되었으면 시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초청회 후보인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는 후보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론에 참석을 못하게 됨에 따라 혼자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면서 어느 선거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TV 토론마저 지지율 높은 후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이나 자질을 검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주요 선거구와 관심 지역을 찾아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를 살펴봅니다. 수성구청장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공무원 출신 여당 후보와 풀뿌리 정치로 성과를 내온 야당 후보 2명이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교육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지닌 대구 수성구. 공약도 교육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로 구의원에 이어 시의원 도전까지 성공했던 강민구 후보는 공교육 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부터 교육부 소관인데요. 그 밑에 0세에서 3세까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일명 유보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6개 유형별로 있는 차등되고 지원되고 있는 것을 상향 평준화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문화 예술 분야 공무원과 수성구 부구청장을 거쳐 수성구청장까지 됐던 국민의힘 김대권 후보는 국제학교 설립을 내세웁니다. 제주도만 해도 우리 대구 경북에 130명이 국제학교로 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 외에 서울까지 다 합하면 조사는 안 됐지만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유출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출을 거꾸로 돌려놓고 이제는 유입이 안 되면 도시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두 후보 모두 단독주택지 종상향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개발 성과를 제대로 내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수성구청 내 전담 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적인 것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 샘플을
구체적 개발 방안과 개발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처럼 제5군수지원사령부가 이전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도 물어봤습니다. 1,500석 이상 규모의 뮤지컬 전용 극장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300석 이상의 상설 국악 전용 극장을 유치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여유로운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드론 공항과 거기에 따르는 엔터테인먼트, 기술, 그다음에 엑스포와 같은 관련 시설들, 병원,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집적을 이룰 수 있는.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라팍과 어우러지는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연호지구에 7,000석 이상의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유치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우리 주민들이 컬렉션에 있는 미술품들이 아주 고가 미술품들이 많고 좋은 미술품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집적시켜서 여당 후보의 무난한 재선일지, 야당 후보의 막판 뒤집기일지 결과는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자, 이번엔 경북 청도군수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삼선 도전이 유력하던 전 군수의 유고로 경선 과정에서 후보군이 난립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도의원 출신 두 후보가 여당과 무소속으로 최종 경쟁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가장 남쪽에 있는 청도군. 여러 지자체와 맞닿아 교통이 편리한 이점이 있지만 농업 중심 경제 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현안을 풀어야 할 청도 군수에 도전한 여당 후보는 김하수 후보. 8년 전 무소속으로 출마해 97표 차로 패했지만 이번에는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복지도 융합의 복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질도 초융합 사회로 연결이 되어지는 세상을 시대 정신이 오게 됩니다.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준비된 군수, 역량, 능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농업이 미래라며 농축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대도시와 인접한 강점을 활용한 다른 산업을 활성화해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농축산업이 안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청도를 더 경제적 도약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위락단지, 대규모 위락단지를 제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도 청도가 꼭 들어야만이 젊은이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또 복지 청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천의 반발에 탈당한 무소속 박권현 후보는 기초 광역합처 6선 의원 출신이라는 경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군수를 하기 위한 도의원이 아니었었고 도의원 9년 하면서 열정적으로 청도군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살려서 청도군을 위해서 꼭 일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그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 후보는 고령화한 지역 주민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젊은 청도를 만들기 위해 대도시와 인접한 청도의 강점을 활용해 일자리와 육아,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반드시 잘 살게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젊은 청년들이 청도를 떠나지 않고 청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교육 문제로 또 멀리 떠나지 않고 교육 환경도 반드시 바꿔줘야 되겠다. 여당 후보로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김하수 후보와 풍부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무소속 박권현 후보. 보수 성향이 강한 청도에서 3만 9천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은 선거 막판까지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찰이 무소속 김영만 군의군수 후보의 처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오후 2시 수사관 8명을 투입해 김 군수 후보의 큰 처남인 60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군수 선거와 관련해 A씨가 특정인에게 수십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시됐습니다. 앞서 김 군수 후보의 또 다른 처남인 B씨도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과 욕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가불지역위원회는 어제 오전 선산시장 인근에서 유세를 하다 선거운동원이 욕설을 듣고 말리다 폭행을 당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대구에서 민주당 수성구청장 후보가 퇴근길 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던 중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수막 훼손에 이어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까지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과 선관위에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뒤로 보이는 텅 빈 병실에서 방호복을 입은 한 간호사가 물품을 정리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어제까지 170여일 증상이 심한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하던 감염병 전담 병동이 이제는 그 임무를 끝내고 일반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공공병원들도 일상 회복에 나섰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들을 손은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던 지난해 11월 말부터 어제까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운영돼 온 대구 보훈병원입니다. 격리 병동엔 아직 음압 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4종 보호구를 입고 의료진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병동은 텅 비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중등증의 대구 코로나19 확진 환자 6천여 명이 이곳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중등증 환자분 입원하셔가지고 산소구 치료까지 하셨고 그 코로나 치료제 해가지고 먹는 약이랑 부자약해서 같이 사용하면서 치료하시다가 이젠 의료진만 남아 확진자 진료에 쓰던 장비들을 정리합니다. 병상도 구석구석 소독합니다. 다시 일반 환자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맨 끝 병실에선 마지막 남은 확진자 2명이 검사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격리 기간마저 끝나면 이 병동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일반 병동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실감이 좀 잘 안 나긴 하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일주일간 청소랑 소독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일반 환자들을 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감염병 전담병원 6곳 가운데 보훈병원과 파티마 병원 2곳이 먼저 일반 병원으로 전환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구 동산병원과 대구의료원, 드림병원이 추가로 전환되고 7곳 경북대병원만 7월 말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 코로나 치료가 일반 의료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담병원도 일상 회복을 시작한 겁니다. 다만 위중증 병상은 계속 유지됩니다. 재유행 등을 대비해서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6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치료를 전담한 병원의 경우 일부 전공 의료진들이 빠져나가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의 의료 체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에너지 올림픽이라 불리는 2022 세계가스총회가 내일 공식 개회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 대구 미술관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연이 열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회식이 열린 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모두 연설을 시작으로 가스 산업과 미래 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토론과 기조 발표가 이어집니다. 대구 엑스코 동관과 서관에 마련된 전시장에는 세계 에너지 기업 150개사가 부스를 마련해 가스 산업의 현주소를 보고 미래 에너지 산업을 전망합니다.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총회에는 80여 개국 470개사가 참여하며 8천여 명이 참가를 위해 등록했습니다. 대구FC의 세지냐 선수가 K리그 통산 12번째이자 팀 최초로 50득점, 50도움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오후 홈인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펼쳐진 강원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2 14라운드에서 대구는 도움 2개를 기록한 세지냐의 활약에 힘입어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지냐는 전반 43분 코너킥 상황에서 팀의 선취골 과정에 도움을 기록했고 2대 0으로 앞서가던 경기 막판 제카가 얻은 파울 상황에서
프리킥을 골문 앞으로 보내 정태욱의 헤더로 팀의 3번째 골을 도왔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금호강 산책로 공사를 벌이는 대구 수성구청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을 통해 금호강 제방길과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수성구청이 금호강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반생태적인 산책로 공사를 벌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의 마지막 남은 야생 공간인 금호강을 보존해야 한다며 수성구청의 공사 중단과 원형 복원 등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고모동 파련마을에서 남천 합수부까지 4.3km 구간에 폭 2m 산책로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중견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2020년 결산 전국 중견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의 중견기업은 207개사로 전년도와 비교해 17개 늘어난 8.9% 증가했고 전국 중견기업 5,526개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주가 37곳, 구미 31곳, 경산 23곳, 영천 17곳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43곳으로 가장 많았고 1차 금속 26곳, 운수업 12곳, 도소매 11곳, 금속 가공 10곳 순이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26살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1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차로를 바꾸는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방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월 구미의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4월 구미와 인근 지역의 수출액은 25억 5,9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1.6% 증가했고 수입액은 8억 2,700만 달러로 13.9%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7억 3,2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전자제품 비중이 60.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입 품목에서도 전자제품이 7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선거인 수가 지난 제7회 선거 때보다 2,700여 명이 줄어든 204만 4,57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99만 8,641명, 여성 104만 5,938명이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1만 8,470명으로 가장 많은데 18세에서 19세는 4만 7,639명입니다.